안녕하세요. 저는 박시우라고 하고 올해 26이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니, 평범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요. 그날은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분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는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지우야, 내 새 엄마들분이야. 라고 하시면서 소개해 주신 그분을 보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세상에, 그분은 바로 제 여자친구의 어머니셨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라고 정중하게 인사드린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앞뒤가 안 맞네요. 차근차근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모든 게 시작된 건 2년 전이었어요. 저는 그때 돈이 필요해서 동네 베이커리에서 알바를 시작했었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였어요. 유명한 체인점 중 하나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빵이랑 커피 사러 많이 오시는 곳이었습니다. 점장님이 30대 초반에 꼼꼼하신 분이셨거든요. 처음 면접 볼 때도 손님 응대만 잘하면 어려운 일 없어.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이 일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3살 된 여자였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같이 일하게 된 동료구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운명이 시작된 건가 봅니다. 첫인상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키도 보통이고 얼굴도 그냥 친숙한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라고 할 때마다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베이커리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빵 포장하는 것도 종류별로 다르고 음료 만드는 것도 레시피가 각각 다르고 저는 베이커리 알바가 처음이라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정말 손이 빨랐어요. 빵 포장도 깔끔하게 예쁘게 하고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같은 음료도 정말 맛있고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라떼아트는 진짜 예술이었어요. 하트 모양이나 잎사귀 모양을 정말 예쁘게 그려든요. 처음에는 저 애 진짜 잘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빵 포장할 때는 이렇게 접어야 모양이 예뻐져요. 하면서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음료 만들 때도 우유 거품은 이 정도 온도에서 이렇게 걷는 게 좋아요. 라고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사실 처음엔 좀 부끄러웠어요.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제가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라떼아트 하나 제대로 못했거든요. 나면서 웃어줬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빵 포장도 모양이 제법 나오고 라떼아트가 들어간 라떼 정도는 능숙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더라고요. 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 완전 프로 같은데요? 하면서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아이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어졌거든요. 저는 계산이나 재고 관리 같은 건 좀 체계적으로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매출 정리하는 법이나 빵 진열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같은 걸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편하네요.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일하니까 점점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 시간에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온 적이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커피랑 샌드위치를 한꺼번에 주문하는데 저는 완전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괜찮아요. 차근차근 해요. 라고 하면서 역할 분담을 딱딱 해주더라고요. 저는 음료 만들게요. 포장이랑 계산은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정말 침착하게 라떼 여러 잔을 동시에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정말 믿음직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바쁠 때는 서로 눈빛만 봐도 뭘 해야 할지 알 정도로 호흡이 맞았어요. 그리고 한간 오후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요. 알고 보니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자기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알바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돈을 모아서 어머니께 편안한 생활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유심 깊은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는 것, 아버지께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들으려 그럼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하면서 그 아이가 웃어줬는데 그때 정말 뭔가 컹하는 게 있다고 느꼈어요. 함께 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음료를 만들다가 실수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잘못 건드려서 고장을 낸 적이 있어요. 그날 오후 매출에 큰 타격이 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괜찮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간단한 수리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에 같은 고장이 났었을 때 점장님께 배워둔 거였다고 하면서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해결하는 거죠. 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마음씨가 따뜻하구나. 실수를 탓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갔어요. 그 아이한테서 음료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도 그 아이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고요. 특히 제가 손글씨를 예쁘게 쓰는 편이어서 이벤트 팝업 만들 때나 메뉴판 정리할 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와, 글씨 정말 예쁘게 쓰시네요. 저는 손글씨가 진짜 못생겼거든요. 라고 하면서 감탄해 주더라고요. 함께 일한 지석달이 되어갈 무렵 저는 완전히 이 사람에게 빠져 있었어요. 출근하는 게 기대되고 퇴근할 때는 아쉽고 주말에 일이 없으면 뭔가 허전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늦은 저녁 저희가 같이 정리를 끝내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우산을 안 가져오셨더라고요. 당연히 같이 가요라고 했죠. 우산 하나에 둘이서 걸어가는데 그 아이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깨에 비를 맞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살짝 당겨서 우산 안쪽으로 모셔왔는데 그때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어요. 달달한 복숭아 향이었는데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쿵했습니다. 미안해요. 우산이 작아서? 하면서 민망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괜찮아요. 저는 니 좀 맞아도 돼요. 하면서 더 가까이 붙어서 걸었죠. 그때 그 아이의 어깨가 제 어깨에 살짝 닿았는데 그 순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시오 오빠,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내일 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내일 봐요 라고 답하면서 활짝 웃었는데 그 아이도 따라서 웃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아이 생각만 났거든요. 우산 속에서의 그 달콤한 순간들, 복숭아 샴푸 향, 아쉬워하며 내일 봐요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 다음날 출근했는데 그 아이가 저보다 먼저 와서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미리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어제 비 맞아서 감기 걸릴까봐 걱정했어요. 따뜻한 거 마셔요. 하면서 건네주는데 그 마음씨에 또 한 번 심장이 녹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신경 써줘서 하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 파트너잖아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때 파트너라는 말을 할 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희 사이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쉬는 시간에는 서로의 취미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농담도 주고받고 어느새 저는 그 아이의 작은 습관들까지 다 외우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이라든지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된다든지 좋아하는 음료는 바닐라 라떼라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손목을 다쳐서 온 적이 있어요. 집에서 문에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가 조심스럽게 붙여줬는데 그때 그 아이가 고마워요, 시오 오빠. 진짜 친절하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정말 뭔가 특별했어요. 그냥 고마운 눈빛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눈빛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 아이도 나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구나.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 그 아이의 생일이었어요. 우연히 직원 명단에서 생일을 보게 되었는데 몰래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퇴근하고 나서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케이크를 꺼내서 생일 축하해요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감동해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 저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거예요. 생일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당연히 축하해줘야죠 하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시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은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면서 잠깐 눈을 감더라고요. 그때 케이크 위에 촛불빛에 비친 그 아이의 얼굴이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이런 따뜻한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함께 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고 싶다고. 이런 따뜻하고 착한 아이와 가정을 꾸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희 집은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제가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런 제게 이 아이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책임감도 있고 이런 아이와 결혼해서 함께 작은 카페라도 운영하면서 아이도 낳고 아버지께도 손주를 안겨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매일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겠다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사귀어 보겠다고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이런 엄청난 상황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가 정확히 1년 전이었어요.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있잖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퇴근 후에 둘이서 걸어가면서 말을 꺼냈는데 그 아이가 네?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순수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 너를 정말 좋아해. 단순히 동료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아한다는 거야.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아이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시우 오빠, 저는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거절당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난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답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정말 초조했어요. 기할 때도 서로 어색하고 대화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그 아이 눈치만 봤고 그 아이도 뭔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시우 오빠, 저 답을 드릴게요. 응, 뭐든 괜찮아. 했는데 속으로는 정말 떨렸어요. 사실 저도 오빠를 많이 좋아했어요. 정말 많이? 그런데 같은 직장이다 보니까 쉽게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고요.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줬다니. 그날부터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조심스러웠죠.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고. 그래도 둘 다 너무 행복했어요.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저를 집에 초대해줬어요. 오빠, 우리 엄마가 한번 만나보고 싶대. 시간 될 때 저녁 먹으러 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떨렸어요. 여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뵙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찾아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시우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렸더니 그분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이 아이가 맨날 시오빠 하던 그 애구나. 정말 반가워요. 우리 딸이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여자친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도 항상 밝으시고 따뜻하시더라고요. 시우야, 우리 딸 잘 부탁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이 여린 편이야. 잘 챙겨줘.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정말 잘해드릴게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게 감사해요.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는 정말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서로를 찾게 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그 아이가 발목을 삐끗해서 며칠 동안 걷기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매일 퇴근 후에 그 아이 집에 들러서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고 발목 마사지도 해줬거든요. 괜찮아.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했는데 안 돼. 내가 돌봐주고 싶어. 아픈 거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파하면서 정말 정성껏 돌봐줬어요. 그때 정말 느꼈어요. 아,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사귄 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저희는 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웨딩드레스 매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잠깐 멈춰 서서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더라고요. 예쁘다. 하면서 정말 꿈꾸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도 언젠가 저런 드레스 입게 될 거야 했더니 정말? 너무 좋겠다. 하면서 수줍어하더라고요. 당연하지. 너보다 예쁘게 웨딩드레스 입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럼 오빠가 입혀줄 거야?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꼭 입혀줄 거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로 만들어줄게. 그날 이후로 저희는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결혼할지, 어떤 집에서 살지, 아이는 몇 명 낳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사귀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이 아이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거요. 아버지께도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렸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 계획이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마음이었거든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도 저희 결혼을 정말 응원해 주셨어요. 시우야, 우리 딸 잘 부탁해. 너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하시면서 벌써 사위 보듯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올해 안에는 꼭 프로포즈를 하고 내년에는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양쪽 부모님도 모두 응원해 주시는데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그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좋은 징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아버지께서 달라지기 시작하신 건 대략 1년 반 전쯤부터였어요. 처음엔 정말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콧노래를 부르신다거나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신다거나 그런 작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아버지께서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늘 어딘가 쓸쓸해 보이셨어요. 웃을 때도 눈가에는 항상 그리움이 서려 있었고 혼자 계실 때는 종종 멍하니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고 계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혼자 외로우시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씩 밝아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기뻤었어요. 드디어 아버지께서 슬픔에서 벗어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 건 1년 전쯤부터였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조깅을 나가시고 주말에는 헬스장에도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옷도 새로 사셨어요. 평소에는 그냥 편한 옷만 입으시던 분이 갑자기 멋진 셔츠나 재킷을 사서 입으시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옷에 신경 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나이 들어도 단정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냥 건강관리를 시작하신 건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변화는 8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매일 아침 면도를 정말 꼼꼼히 하시고 머리도 새로운 스타일로 하러 미용실에 가시고 심지어는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향수를 뿌리시는 걸 본 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시면서 혼자 미소 지으시는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마치 어머니와 연애하실 때처럼요. 어느 날 저녁에는 아버지께서 지우야, 아버지가 베이킹 좀 배워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평소 집밥은 정말 잘해주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케이크나 빵 만들기를 배우시겠다는 거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왜요? 했더니 그냥. 남자도 달콤한 디저트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지. 라고 하시면서 또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께 분명히 누군가 생기셨구나. 사실 저는 그게 정말 기뻤어요. 10년 동안 후자 사셨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아직 57이시고 정말 멋있고 좋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새로운 사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6개월 전쯤에는 아버지께서 정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집에 오시면 콧노래를 부르시고 TV 보시다가도 혼자 웃으시고 정말 어머니가 살계실 때처럼 활기차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참 예쁘네. 여자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실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버지. 여자분들 케이크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예쁘게 데코레이션된 케이크는 더욱 좋아하시고요.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그럼 다음에 하나 주문해서 가져가야겠네.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개월 전쯤에는 아버지께서 지우야, 아버지가 누군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드디어 말씀하시는구나 싶어서 정말 떨리고 기대됐어요. 정말요? 어떤 분이세요? 했더니 응, 정말 좋은 분이야. 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곧 소개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17살 소년 같았어요. 새로운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아버지께서 행복을 찾으셨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빨리 만나 뵙고 싶어요. 했더니 그래, 정말 좋은 분이야. 내 어머니만큼이나 따뜻하고 착한 분이셔. 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평소에도 아버지께 자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좋은 분 있으면 꼭 재혼하세요.
제가 결혼하면 아버지 혼자 계실 텐데 그럼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직 그런 생각 없다. 라고 하셨는데 속으로는 늘 걱정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아직 젊으시고 정말 좋은 분이신데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아까우셨어요. 특히 명절 때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른 분들은 부부가 함께 오시는데 저희 아버지만 혼자 오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좋은 분 만나세요. 저도 그런 분이 계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라고 자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 분을 만나셨다니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만큼이나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다니 정말 특별한 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버지는 정말 들떠 계셨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점검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시면 항상 밝은 표정이었죠. 오늘은 어떠셨어요? 하면 정말 좋았어. 시우야.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기대가 됐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분명 정말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시고 싶었던 새 어머니가 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설렜어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께서 오늘 소개해줄게.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 새 어머니가 될 분을 만나 뵙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하고 나간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좋은 분 만나셔서 앞으로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빌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정말 설레는 표정으로 시우야. 내 새 엄마 될 분이야. 라고 하시면서 소개해 주신 그분이 바로 제 여자친구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현실인가요? 아버지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제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정말 복잡해졌어요. 아버지의 행복도 지켜드리고 싶고 제 사랑도 지키고 싶은데 아버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저희는 서로 눈치만 보며 지냈어요. 집에서 아버지와 마주쳐도 어색하고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부히 인사만 주고받았거든요. 아버지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한숨을 자주 쉬시고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그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 아버지께서 저를 부셨어요. 시우야.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드디어 왔구나 싶었어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시우야. 이번 일로 너도 많이 당황했지? 네, 아버지.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아버지께서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우야. 아버지가 솔직히 말할게. 그분을 정말 사랑해.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거든요. 1년 반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도 봤잖냐. 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분 덕분에 말이야. 저는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여자친구의 어머니였다. 그거지? 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갑자기 제게 물어보셨어요. 시우야. 너는 내 여자친구와 얼마나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거냐? 아버지. 저는 그 아이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결혼. 아버지께서 놀라신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네. 올해 안에 프로포즈하고 내년에는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 아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께서 정말 진지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우야. 아버지 말 잘 들어봐.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정말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였거든요. 아버지도 그분과 결혼하려고 해. 이미 프로포즈도 생각하고 있었어. 네, 알고 있어요. 1년 반 동안 신중하게 생각했어. 이제는 확신이 서.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정말 미안해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우야. 너는 아직 젊어.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어.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나이도 있고 또 언제 이런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지.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아직 26이야.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여자친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아버지, 저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해요. 2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해왔어요. 아버지도 안다. 하지만 시우야, 생각해봐. 만약 우리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는 내 장인어른이 될 사람과 아버지가 경쟁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설령 내가 그 아이와 결혼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그분과 헤어져야 한다면 평생 어색할 거 아니야? 명절 때마다 모이면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 말씀이 현실적이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지우야, 아버지가 이기적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도 나중에 아버지 나이가 되면 알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말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미안하지만 너에게 양보를 부탁하고 싶다.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던 아버지께서 사랑 앞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럼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시우야, 아버지도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그때 아버지의 눈빛을 봤는데 정말 간절했어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10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너 어머니 그리워하면서 혼자 지낸 10년이 어땠는지. 이제야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할 수 있어? 아버지께서 목소리가 떨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 없이는 못 살아요. 2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결혼 약속까지 한 사이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시우야,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정말 단호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럼 아버지랑 경쟁하겠다는 거냐? 아버지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길, 무슨 다른 길이 있어? 우리 둘 다 같은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데.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양보를 원하시고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인 건 알아. 하지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미안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시간을 가져도 답은 같을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 앞에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아버지께서 시간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셨지만 사실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2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해온 사람을,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제 마음을 확실히 전해드렸어요. 아버지, 저 어제 밤에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래. 어떤 결론을 내렸니? 아버지께서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어보셨는데 아마 제가 양보하겠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죄송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절대 남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때 아버지 표정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시우야, 아버지 말을 그렇게 무시하겠다는 거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사랑 앞에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나 봐요. 뭐라고? 내가 지금 아버지와 경쟁하겠다는 거냐? 경쟁이라기보다는 저도 제 사랑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시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니? 아버지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평소에 온화하신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요. 시우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저도 봤어요.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는 못 살겠다. 고하시면서 정말 많이 우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잠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우야, 상황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포기하면 안 되고 저는 젊으니까 포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정말 당황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버지도 10년 동안 혼자 계시면서 외로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한다면 저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후회하면서 살아야 해요. 아버지께서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갑자기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시우야,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냐? 아버지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 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다고? 아버지보다 내 연애가 더 중요하다는 거냐? 연애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때 정말 격하게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평생 아버지와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시우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이 나이에 사랑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어리지 않아요. 26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버지 사랑은 고귀하고 제 사랑은 가벼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제 말이 좀 강했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시우야, 정말 아버지 말을 안 듣겠다는 거냐? 아버지 말씀은 다 들을게요. 하지만 이것만은 정말 안 돼요. 그때 아버지께서 정말 실망하신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그분을 포기하면 되느냐?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을 포기하면? 그것도 안 돼요. 아버지도 행복하셔야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버지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우야, 아버지, 저 정말 진심이에요. 그 아이와 헤어지니 차라리 뭐? 아버지와 인연을 끊으게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정말 충격받으신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도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정말 씁쓸해 보였어요. 정말.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아버지, 좋아. 그럼 아버지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아버지도 포기 안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분과 결혼할 거다. 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좋아요. 그럼 저도 그 아이와 결혼할 거예요. 그래, 해봐라. 누가 먼저 결혼하나? 그 순간 정말 아버지와 제가 경쟁자가 된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이후로 집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어요. 아버지와 저는 서로 말을 거의 안 하고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여자친구와의 관계였어요. 그 충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날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당연히 딸에게 모든 걸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는 정말 어색하게 지냈거든요. 베이커리에서 함께 일할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로 뭔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일만 했어요. 평소에는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쳤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점장님도 눈치채실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너희들 왜 그래? 싸웠어? 하고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래서 어제 드디어 그 아이와 진짜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근하고 나서 둘이서 조용한 카페에 앉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어?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응. 들었어.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날 밤에 엄마가 집에 와서 울면서 말씀해 주셨어. 처음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그 아이도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나 봐요. 눈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정말 어떻게 해야 해? 그때 그 아이가 울먹이면서 물어보는데 저도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너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야. 절대 남매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도 정말 그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어젯밤에도 계속 우시면서 어떡하지? 하시더라. 너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엄마는 나보고 오빠를 포기하래. 다른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났어요. 그럴 순 없어. 절대 안 돼. 오빠, 나도 그렇게 말했어.
오빠 없이는 못 산다고.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그때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마음도 이해되고. 하지만 오빠를 포기할 수는 없고. 저는 그 아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우려 먼저 결혼해버리자. 응? 빨리 결혼해서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인정하실 거야. 그 아이가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먼저 결혼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자. 그럼 부모님들도 인정하실 거야. 그 아이가 저를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나도 절대 포기 못해. 오빠 없이는 못 살아. 같이 끝까지 해보자. 그 순간 정말 든든했어요. 이 아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정말 복잡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아이는 제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날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지우야, 시간 있을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할 게 있어. 목소리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아마 딸이 저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만나 뵀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까 정말 어색했어요. 1년 가까이 시우야라고 정답게 부르시던 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처지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시우야, 우리 딸한테 들었어. 너희들이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지우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정말 진지한 표정이 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이분도 진심이시구나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고집을 부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딸의 남자친구 아버지와 결혼을 한다? 그게 말이 돼? 어머니,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지우야, 너도 생각해봐. 만약 너희들이 결혼하고 나도 내 아버지와 결혼하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야? 그때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정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위가 되면서 동시에 의붓사들이 되는 거야. 우리 딸은 내 아버지의 며느리가 되면서 동시에 의붓딸이 되고.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어떻게 해? 너희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동시에 시아버지고 할머니가 동시에 시어머니야? 여자친구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복잡하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였거든요. 시우야, 내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정말 우리들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다가 아니야, 시우야. 때로는 현실을 봐야 해. 그때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정말 힘들어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하지만 이미 정이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 내 아버지 아니면 안 돼. 우린 너무 사랑하고 있어. 어머니,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나이에 사랑이 쉽지 않아. 이런 좋은 분을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정말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도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머니, 혹시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저희가 결혼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결혼하시는 것도 둘 다 가능한 건가요? 그건 내가 알아봤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혈연관계가 아니니까 둘 다 결혼할 수 있어. 그럼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건 별개의 문제거든. 여자친구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정말 복잡한 문제인 거죠. 지우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를 포기한다면 너는 우리 딸과 결혼할 거야?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그건 솔직히 말해봐. 내가 희생하면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물론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이분이 사랑을 포기하셔야 한다면 어머니, 저는 어머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우리 딸을 포기하면 나는 내 아버지와 결혼할 수 있고. 그것도 지우야, 봐. 결국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야. 모두가 다 행복할 수는 없어.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정말 해답이 없는 상황 같았거든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우리 딸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우리 딸이 갓난아기일 때 그 사람이 바람을 폈어. 다른 여자가 생긴 거야. 네, 나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 갓난아기를 혼자 키워야 했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고,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여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2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나는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 그런데 내 아버지를 만나고 처음으로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 나에게 신뢰와 믿음을 줬어. 20년간 메말랐던 내 마음에 처음으로 담비와 같은 사랑을 준 사람이야.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도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셨구나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포기하라고?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다시 사랑을 시작한 건지 아니? 어머니, 죄송해요. 지우야,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렇지 않니?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시간을 좀 더 갖자.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네,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과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여자친구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분도 정말 행복하실 자격이 있으신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자친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여자친구 어머니와 만난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분의 아픈 과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분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년 넘게 혼자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분이 처음으로 다시 사랑을 시작하셨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자친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2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1년 동안 사랑해왔는데 이 모든 걸 포기하라고요?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만 했거든요. 정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가 결혼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여자친구, 어머니와 결혼하시는 것도 모두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더라고요.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저희가 모두 결혼한다면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의 사위가 되면서 동시에 의붓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 여자친구는 아버지의 며느리가 되면서 동시에 의붓딸이 되고요. 명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례를 지낼 때 저는 사위로 앉아야 하나요? 아들로 앉아야 하나요? 여자친구는 며느리로 일해야 하나요? 딸로 앉아야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더 복잡해져요. 그 아이한테는 할아버지가 동시에 시아버지가 되는 거고 할머니가 동시에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얘야, 저분은 할아버지인데 동시에 시아버지야.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 할머니와 결혼하셨거든. 이런 말이 되나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집은 좀 특별해. 내 아내 엄마가 우리 아버지 부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사회적인 시선도 문제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집은 정말 이상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가족과 결혼했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마음이 편할까요? 아버지와 제가 매일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와 같은 가족을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머니가 남자친구 아버지와 결혼한 상황에서 정말 편안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어요. 며칠 전에 여자친구와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둘 다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서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맞아.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정말 운명의 장난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백만 분의 1, 수천만 분의 1? 그런데 하필 저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요즘 더 고집이 세져셨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더욱 단호해졌거든요. 지우야, 아버지는 절대 포기 안 한다. 내가 뭐라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여자친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포기하는 것도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연서 의지를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도 절대 오빠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 4명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떤 결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끔 생각해요. 차라리 제가 몰랐으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그분과 결혼하시고 저는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알았다면 제가 그 아이와 사귀고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다면 애초에 그분과 사귀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요즘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돼요. 점장님이 너희들 요즘 왜 그러냐?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농담도 잘 안 하고 웃음도 많이 줄었어요. 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더 답답해져요. 어젯밤에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저희가 멀리 도망가 버릴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할까?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일자리는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그렇게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안녕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몇 년 후에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질까요? 처음에는 어슷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까요? 하지만 그것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니면 아버지께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정말 어떤 선택이 맞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모두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버지도, 여자친구 어머니도, 제 여자친구도, 그리고 저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정말 간절히 듣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는 아버지께서 고민하고 계실 거고 여자친구 어머니도 고민하고 계실 거고 제 여자친구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해답은 찾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좋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믿고 싶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말이에요. 네,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